안녕하세요. 1월 24일 장이 끝나고 드디어 설날 연휴로 들어갔습니다. 정리들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잘 보내십시오. 오늘은 제 머릿속에도 계속 생각이 드는 염두에 두고 있었던 내용은 우한 폐렴입니다. 우한 폐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TV 한경 뉴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저기 말씀하시는 전문가님들은 우한 폐렴의 문제는 별거 아니다. 이내 진정될 거다라고 그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서 포트의 일부는 반도체에 묻으시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포트의 일부는 반은 반도체에 묻으시고 나머지 50%는 요런 우한 폐렴 관련주, 그 다음에 어떤 뭐 테마성 이슈주, 그 다음에 연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면 도움이 되니까 그대로 안 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 오늘 우한폐렴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일 전부터 이제 국제약품에 투자해서 우한폐렴의 일단 기본적인 먹거리는 먹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커졌을 경우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 나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데미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 뉴스를 보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장중에 NHK하고 한경 TV, 유튜브 통해서 보고 있었고 CNN도 보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계속 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장중에는 사실은 어떠한 뉴스도 나오지 않다가 한국 장하고 일본 장이 끝나고 상하이 장하고 홍콩 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때부터 조금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약간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예.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이 뭐 병에 걸렸다, 17명이 죽었다, 뭐 사망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수치상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그런 수치상의 문제보다 뭐 예를 들어서 공안들이 뭐 갑자기 저는 NHK 쪽 통해 가지고 좀 본 건데 공안들이 갑자기 막 걸어와 가지고 마스크 쓴 공안들이 막 걸어와 가지고 뭐냐 철도역 갑자기 막 봉쇄하고 마을에 막 길거리에 사람들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니까 막 식료품 가게 막 음식도 다 완전히 난리 나고 사람들은 다 집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공포 분위기 나는 영상들이 막 자꾸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지난 20년 동안 되돌이켜 보면 맨 처음에 하나 작은 점이었을 뿐인데 이 점이 점점 큰 도트가 되고 서서히 상승을 하고 서서히 부각되더니 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뭐 소설의 뭐 5대 전개인가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전개 정도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위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장 시작할 때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얼굴을 이렇게 막 머리 해가지고 하면서 엄지 착 펼치면서 미스터 C가 잘 컨트롤 할 거야 하면서 윙크 착 보냈잖아요. 이제 그게 머릿속에선 계속 떠오르면서 잘 처리하겠지. 이거 큰 문제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느 한쪽으로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음, 자, C라고 생각해 보자. 트럼프 선생님은 올해 재선이 있는데, 지금 미국 주가 지수는 계속 경제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만약에
큰 타격을 만약에 줄 수가 있는 무기가 시 선생한테 있다라 그랬을 때는 시 선생이 스위치를 누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장후반, 오후 한 2시쯤 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내가 시 선생이고 시 선생이 미국의 주가나 세계 경제를 약간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스위치를 당길까 안 당길까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 포트폴리오에서의 다른 옵션의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의 숫자와 보유량을 다소 줄여서 한 30% 어제 대비 30% 줄이는 그 정도의 전략밖에 취할 수 없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자, 주식시장 얘기했고요. 경제 했고요. 뉴스 얘기했어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오늘 또 화두가 된 게 있었죠. 뭐 삼성전자 30% 캡한다는 뭐 이런 얘기. 이것도 그냥 가두리 양식이라는 소재 안에 들어가는데요. 무슨 30% 캡을 씌우겠다. 삼성전자 자꾸 올라가니까 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갖고 캡을 씌우겠다 하면서 매도 물량 폭탄으로 나오니까, 62,000원, 62,200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이제 69,900원, 8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저도 50주나 팔았어요. 예. 좀 꼬박꼬박 모아가고 있었던 건데 50주나 팔았어요. 아까워 죽겠네. 예. 이 거의 가두리 양식 하는 것 같아요. 요 밑에 있어. 떨어지면 사겠지 뭐. 저희야 뭐 내려가면은 반등하는 거 보고 뭐 한 59,500원 정도 돼서 이렇게 쓱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나오면 이제 그때쯤에 살 수 있겠죠. 가두리 양식 당하는 기분이 아주 기분 나빠요. 예. 배짱 좋게 해야 되는데 뭐 얼마 찍어 누를지 어떻게 알아요? 예. 모를 일이잖아요. 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이론인데요. 고대 외계인 이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적어봤어요. 어, 뭐냐면, 이건 뭐냐면은 고대 외계인 이론이거든요. 옛날에 맨 처음 전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케이블 TV 히스토리 채널 에서 맨 처음 사실 저도 접하게 됐고 되게 관심 있어갖고 많이 본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옛날에 외계인이 UFO 타고서는 지구에 와요. 지구에 왜 오냐면은 금을 캐려고 와요. 골드. 골드가 뭐 반도체 뭐 이런 거에서 쓰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외계에 있는 어떤 별에서 이제 그 자원이 뭐 전쟁을 하고 이런데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 가지러 이렇게 비행기 타고 쭉 와요. 골드 캐러 왔는데 지구에 골드는 있는데 캐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이제 원숭이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을 가지고 이제 금을 캐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스토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을 빚어갖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믿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 원숭이가 그냥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기독교의 이야기와 진화론의 얘기를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고대 외계인 이론이 꽤나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꽤나 믿는 편인 사람이거든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뭐 그 어떻게 뭐 방송을 찍기 전에 저도 무슨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드는 생각은 우한 폐렴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이런 질병을 어떤 예를 들자면 목적이나 의도로 일부러 생산을 해서 유포를 시키고 확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 아주 옛날에는 사실은 G4 이런
있다가 이 G7 중간에 G5도 한번 있었죠. 예, 지금은 G20지만은 G20에 있는 대표자들한테는 외계인의 정보에 대해서 뭐 잘 공유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G4까지만 해도 아마 좀 그런 걸 쉐어하지 않았을까요? 예. 어쨌거나 뭐 그런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경제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 활황이다가 어떠한 임팩트를 맞아가지고 주식이 무너지면 이제 막 우리 막 보통 사람들은 헤매잖아요. 이거 뭐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또 뭐 대안으로 뭐 부동산이 나오죠. 부동산으로 도망가요. 부동산으로 도망가면 또 부동산 또 뭐 어떤 임팩트를 가해갖고 또 부동산이 폭락하면 어디로 가야 돼? 야, 이제 금밖에 없다. 이러면 또 금으로 도 도망가요. 금으로 도 도망가면 금 또 뭐 사기꾼들 있어갖고 뭐 폭락하고 뭐 또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폭락을 해요. 또 뭐 구리 등 자원으로 도망가요. 그럼 또 뭐 자원 뭐 또 무슨 일이 생기서 또 가고 또 뭐 오일 뭐 석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도망가면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무슨 문제 일으켜가지고 또 식량이다 이러면서 뭐 이제 옥수수 뭐 이런 데로 도망가죠. 그럼 또 뭐 어떻게 돼가지고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도는 거. 계속 도는데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 어떤 데는 이제 아주 나쁜 악어들이 또 하고 우리 공격하고 어떤 데는 또 이게 또 막 샤크가 또 이빨 드러내놓고 우리 뜯어먹고 어떤 데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칼 든 날강도 같은 녀석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이게 뭐 할까? 나쁜 사기꾼 같은 녀석들이 말로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히고 막 하여튼 뭐 어디가 뭐 여기는 또 이제 뭐 병 같은 게 있겠네요. 질병, 우한 폐렴 같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게 중간중간 돌고 하는데 계속 이런 요인들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 자산은 뭐 적을 때는 10%, 많을 때는 50%, 뭐 더 클 때는 막 90% 이렇게까지 막 데미지를 받으면서 돌고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고대 외계인 이론이 생각나면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계속 노동시키면서 그들은 아주 쉽게 우리의 자원을 뺏어가는 어떤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대 외계인 이론까지도 생각났는데요.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뭐 유튜브에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같은 데서 치면은 한글 자막 있는 것들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면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가두리 양식 당하는 느낌을 막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30%캡 때문에 삼성전자 막 이게 뭐 점점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뭐 그 얘기 한 방 하고서는 매도 때려갖고 가격 팍 꺾어 놓으니까 내가 팔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막 돼버리는 거야. 아주 양식당하는 느낌으로 기분 나빴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뭐 아무튼 우한 폐렴의 이 문제가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점점 커질 것 같고 주식시장에 어떤 악의적인 음모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면 그런 것들이 이 시선생 쪽에서 만약에 나올 수 있다라 그러면 차이나 쪽에서 만약에 나올 수 있다라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크게 임팩트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선생한테 데미지를 주기 위한 거라 치면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국의 기존 고귀한 정치 세력들이 음, 뭐 어제 적인 시진핑하고 손 안 잡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예, 지금 뭐 저크버거도 뭐 대선에 나올지 말지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 거 보고 막 하여튼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세상이 재밌어지면은
이런 우리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동안에는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점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이 길었네요. 아, 이걸 좀 천천히 원래 제가 말하는 템포대로 하니까 이게 20분 안에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얘기해 봤어요. 놓친 내용도 있는데 어쨌거나 좀 기분이, 예, 뭔가 기분이 이 폐렴이라는 이슈 하나 때문에 뭔가 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어떤 한 포트폴리오를 크게 데미지를 어디 외부에서 입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될 일이 생길 임팩트가 하나 좀 더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미국발 경제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 이때쯤이었잖아요. 12년 됐네. 딱 12년. 12년. 원 제너레이션이네요. 원 제너레이션은 항상 뭐가 하나 터지는 때죠. 예. 조금은 조금은 마음이 안 편한 불안한 예감을 예감이 막 좀 한쪽으로는 들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려고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자주 즐겨보는 주식 있죠? 인프라웨어. 예. 그냥 문득 들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하다가. 뭐, 열받는 순간들이 우리에겐 있었죠. 뭐, 요 날도 있었고, 이런 날도 있었고, 그죠? 제일 열받는 날이 이런 날이었죠. 요 날, 요 날, 요 날. 뭐, 이런 거는 뭐, 페이크고. 이런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되게 역경을 내고 뭐 화도 냈었는데, 어떻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대 외계인 이론에 입각한 관점에서, 저기 절대자의 큰 눈, 높은 데서 바라보면, 이렇게 큰 데서 바라보면, 아유, 그래봐야 뭐, 기껏해야 뭐,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그냥, 째깐째깐한 개미들의 아웅다웅 하는 일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째깐째깐한데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림이 이렇게 큰데, 예, 여기 뭐 째깐째깐한데 너무 이렇게 연연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예, 전체 그림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여기 있었던 째깐째깐한 사건들이 뭘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예, 뭐 지나고 보면은 2008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문제보다는 훨씬 작은 일이잖아요. 그죠? 자, 어떤 어, 큰 댐이 붕괴되는 시발점은 아주 작은 구멍에서 물방울 몇 개 나오는 것이 항상 시작일 수 있으니 항상 어, 큰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고 플렉서블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연휴 동안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